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홍대미대 면접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홍대 면접고사를 쉽게 이해하려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그럼 2019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그림 3장을 보여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은 이미지에 대한 해석 능력, 시각적 관찰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1번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법 하나를 알고 난 뒤에 시작해봐요. 작품들은 가급적이면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3가지 관점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측면. 두 번째, 조형적인 측면. 세 번째, 의미의 측면.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말이죠. 자, 그럼 가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입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인데 이 작품의 객관적인 측면은 입생 로랑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원피스라는 것과 그가 선택한 텍스타일 디자인이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이라는 겁니다. 몬드리안은 추상 화가고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한 작가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를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몬드리안 드레스는 몬드리안 특유의 기하학적 화면 구성을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형태적 특징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면을 분할했다는 것이고, 색은 채도 높은 삼원색을 강하게 대비시켜 아주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의 의상에 나타난 수직의 검은색 라인은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보여질 것 같지 않나요? 여튼 딱딱하고 경직된 몬드리안의 작품 속으로 모델이 들어가니 그 견고하던 추상화가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칸트라는 철학자는 예술은 목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즉, 예술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쓸모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쓸모없기 때문에 비로소 예술로서 가치 혹은 심미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몬드리안의 회화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요. 단지 심미적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이렇게 심미적 가치를 지닌 회화를 의상에 적용시켜 예술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기하학적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작품은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인데 이 작품을 객관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는 것과 토마토 스프가 들어있는 통조림을 작품 소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팝아트 작가들은 주로 대량 생산되는 것들을 소재로 작품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워홀이 선택한 토마토 통조림 패키지 디자인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통조림의 내용물이 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된 상품입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통조림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탁월한 방법이고 한편으로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도시생활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템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술은 예술가가 살아간 당대의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본격적인 대량 생산과 소비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이야말로 작품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우울의 생각은 아주 기발해 보이지 않나요? 자, 다 작품을 보죠. 다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와 루이비통이 콜라보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이죠.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매장을 디자인한 거고
디자인의 모티브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입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정신 착란에서 비롯된 이미지를 자신의 조형 세계에 구현한 작가인데요. 특히 호박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호박에 땡땡이를 붙여 작업한 것이 그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매장 전체적인 구조는 호박을 조형적으로 재밌게 해석한 것이고, 이 신비하게 생긴 땡땡이 호박 안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호박의 형태를 새롭게 해석한 땡땡이 매대가 놓여 있어요. 주된 컬러인 흰색 바탕에 붉은 땡땡이들의 질서 있는 반복은 아주 현란하고 리드미컬하게 보입니다. 자, 의미의 측면에서 보자면 무수하게 등장하는 땡땡이는 어떤 정신적 강박과 집착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반복의 강박은 현대 도시인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본 월의 캔버스푸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입생 로랑의 작품처럼 쿠사마 야요의 순수 조형 세계가 상업 공간에 적용되는 순간 아주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공간으로 승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 조형적인 측면, 그리고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문제는 세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이고, 채점 기준은 이미지에 대한 해석 능력, 시각적 관찰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답변은 두 갈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두 갈식이란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래야 아주 인상적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세 작품은 순수예술과 상품이 어떻게 결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그것도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세 가지 측면에서요. 이것을 통해 일상의 예술화와 예술의 일상화가 특별한 경계 없이 넘나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작품은 순수 회화와 의상의 결합입니다. 입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는 몬드리안 회화를 옷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움직이는 회화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딱딱하고 검은 수직선은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아주 리드미컬하게 움직여 회화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이 들고, 이 기하학적 면 분할은 기하학적 도시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주 경쾌하게 말이죠. 나 작품은 대량 생산품인 통조림을 순수 회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토마토 통조림의 패키지 디자인은 내용물을 쉽게 알 수 있고 주목성 있게 잘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통조림을 소재로 삼은 건 아주 파격적인 선택으로 보여요. 이건 마치 주방에 있는 국자의 초상화를 그리려 시도한 것처럼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작품의 등장은 대중소비 사회 속 예술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술은 고귀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퀴즈처럼요. 다 그림은 상업 공간이 순수 회화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매장 인테리어는 호박을 소재로 한 그녀의 작품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한 사례인데, 쿠사마 특유의 땡땡이 무늬 패턴이 매장의 내부와 매대 전체를 뒤덮고 있어 아주 강렬하고 활기차 보이고 독특합니다. 주목 효과 충분히 있고요.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은 그녀의 강박증에서 비롯된 조형 세계입니다. 강박증은 반복성으로 드러나는데 그녀의 땡땡이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반복성은 어찌 보면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상품을 표상하기도 해요. 마치 워홀의 캠벨 수프처럼. 현대의 대량 생산과 소비 사회는 반복 강박으로 얼룩진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품에 적용된 세 작품 모두 그 자체로 반복 강박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세 작품의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입생 로랑과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은 원작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상품에 적용시켰는데 워홀의 작품은 거꾸로 상품이 먼저 있고 그 상품을 소재로 작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홀의 작업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또한 순수 예술이 상품 속에서 재탄생되는 측면을 의상, 음식, 공간의 측면에서 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상품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예술과 접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죠. 단지 채점 기준을 고려해서 답변을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보여주고 그 이미지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은 창의적 발상 능력과 이미지 표현 능력이고요. 이미지 표현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화면 구성력과 기본 도형 활용 능력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전 브릴로 상자에서 프린트된 이미지나 텍스트에 주목하기보다는 육면체 상자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육면체 상자를 만들려면 어떤 전개도가 필요할까 하고 생각해봤고요. 상자를 바닥에 놓게 되면 내 모서리가 지면에 닿게 되는데 그 모서리를 연장시켜서 육면체 상자의 전개도를 그려 넣었어요. 내면의 모서리엔 4개의 각기 다른 전개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전개도가 조금씩 말려 올라가는 장면을 그렸고요. 결국은 육면체 상자라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겠죠? 그림을 보고 처음 떠오른 이미지가 육면체 상자들이 쌓여서 착시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육면체가 달리 보이잖아요? 물론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로고 때문에 위아래도 분명하고 음영도 분명해서 온전한 육면체로 보이긴 하지만 상자가 잔뜩 쌓여있는 장면을 그려서 이리저리 돌려보면 착시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더 돋보이게 하려고 구슬을 그려 넣었어요. 바로 보면 왼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구슬이 아래 육면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거꾸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구슬이 왼쪽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른 육면체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착시놀이를 해봤습니다. 브릴로 상자는 세제가 들어있는 상자잖아요. 세제면 뭔가를 깨끗이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전 그렇게 씻겨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육면체가 공중에 떠 있다고 가정하고 위와 아래에 상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도 과투실을 사용해 한 화면에 모두 들어오도록요. 위의 상자는 그냥 검은 상자고요. 그 상자의 아래면에서 물이 떨어져요. 마치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럼 가운데에 있는 브릴로 상자의 인쇄면들은 위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조금씩 얼룩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상자는 완전히 표백된 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상자는 과거, 가운데는 현재, 아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사람의 일로 비유해보면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 속 과거는 지우고 싶은 얼룩으로 가득 찬 상자가 되겠고요. 지금의 나는 일상에서 사소한 실수들을 하면서 언젠가는 실수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래의 하얀 상자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9학년도 홍대 면접고사 기출문제 1번, 2번을 풀어봤습니다. 면접 준비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